천년의 유서 깊은 세월이 깃들어 있는 이곳.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 한반도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해남에서 누리는 특별한 시간, 풍요로운 바다의 기운부터 천년 남도의 풍미까지. 오늘의 테마 기행길, 해남 여행에 함께 해줄 이분 과연 누구실까요? 와, 선글라스에 기타까지 메고 잔뜩 멋을 부린 오늘의 주인공, 진짜 멋쟁이의 가수 진국 씨입니다. 근데요, 가수 진국 씨가 오늘 이곳 해남까지 어떤 일이세요? 돌아온 진짜 멋쟁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멋쟁이 가수 진국입니다. 제가 평소 즐겨보는 여행 프로그램 테마 기행길에서 진국이를 섭외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진국의 고향 해남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멋쟁이가 진짜 멋진 해남에서 이것을 둘러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국이가 존경하는 플러스 선배 가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이곳 해남 땅끝까지 제대로 찾아는 오시려나 일단 자리 깔고 기다려봅니다. 말없이 이때 진국 씨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분이 보이시는데, 해변에 와, 이분은 누구세요? 사랑과 인생의 가수 김홍조 씨. 오늘요 해남 여행에 두 분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로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야, 나 바빠서 사실 여행다운 못했는데 진국이 덕분에 이 해남에서 멋진 여행을 할 것 같은 기대로 왔는데 진짜 가슴 설레. 형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왔지? 진짜 멋쟁이 진국이가 이 멋진 해남을 형님께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로? 네, 갑시다. 남쪽으로 쉼없이 달려오면 도착하는 곳. 네, 한반도의 땅끝 해남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해남으로 떠나는 테마 기행길. 두 분의 여정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형님, 혹시 해남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해남에 옛날에 방송 행사 많이 왔었지. 옛날에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상도에서 선비의 고장이라면 어디를 일컬을 수 있죠? 경상도 선비의 고장이면은 안동이지. 저는요 해남에 오신 분들한테 꼭 여기를 먼저 들려보라고 권장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딘데? 해남하면 또 선비의 고장이거든요. 아, 그래? 6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궁금증이 바로 풀려버리니까 안 돼요. 형님의 궁금증을 계속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남겨놓기 위해서 자 600년 전통을 이은 곳으로 제가 형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 출발하시죠. 그래, 가자. 예. 가보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에는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고택의 주인 해남 윤씨 일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6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600년 그 은행나무 고택. 윤씨 가문의 600년 세월. 집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마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죠. 세상에, 오유, 이렇게 큰 나무는 저도 난생 처음 봐요. 해남 윤씨 일가의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죠. 이리 오너라. 오, 진국 씨 어디서 감히 양반 행세를 하세요? 네, 진국입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어르신이 계신 줄은 모르고 그냥 건방지게 머슴이 이리 오너라 배 좀 밀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통영에서도 해남 윤씨 종갓대 가면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가끔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해남 우리 아우한테 여행하면서 윤씨 종갓대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께서는 예, 지금 윤씨 종갓대 몇 대 손으로 지금? 예, 지금 현재 제가
저 우때부터서는 30대고 예. 30대고 30대? 고산 선조한테 14대. 고산 윤선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횟수로 몇 년 정도 됐어요? 400년. 400년. 예. 고려 시대의 고문서를 가지고 있는 종가가 없어. 그야말로 국보급이네, 국보급. 고문서로. 고려 시대 시대의 고문서, 그것도 바로 우리 한 집안의 역사. 노구당은 해남의 명산 덕음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집터는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해남 윤씨가는 일찍이 명문사족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예. 고산 선조님을 이제 가깝게 모셔두고 같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수원 옆에 화성에다가 집을 지어 선물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궁중 건축 양식이 들어요. 어쩐지 틀려 보이더라. 우리나라 사가에서 어디 사가에서도 볼 수 없는 궁중 건축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차양이에요. 차양. 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석가래에서 길게 내려가지고 넓게 해서 빗물이나 햇볕이 안채로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는 임금님이 짓다 보니까 벽을 높인 거예요. 궁궐 건축 양식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가 집을 갖다가 궁궐 양식으로. 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보호가 되고. 지금도. 예. 집안 곳곳에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데요. 해남 윤씨 종가의 내력은 손님을 대접하는 다과상에도 스며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이렇게 예. 손으로 직접 예, 만드신 거예요? 정부, 제 집사람, 네, 정부. 그러기에 종부제. 예, 예. 종부가 지금 82살인데, 예. 역시 지금도 이런 것은 다 손수 직접? 직접 만들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칭합니까? 이제 비자 강정인데 우리 이제 비자? 종가 음식 전통을 내려놓은 네, 거예요. 정가 음식, 전통 음식. 여기 뒤에 덕음산 중턱에 보면 그게 이제 비자나무 군락이 이루고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는 이제 바위가 많이 노출되니까 여기 선조님이 여기에 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계절 푸른 나무를 심게 된 것이 비자나무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자나무 한 400여 주가 거기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41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 노구당은 방금 말씀하신 천연기념물, 사적지, 국보, 보물, 그러기에 전부 다 있어. 다 돌아봤는데요. 한 맛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비자나무 열매죠. 네. 다른 데서는 먹어보기가 힘들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 구충제가 없을 때는 구충제로 사용을 했어요. 비자 열매. 네, 향이 굉장히 강하죠. 야, 참, 이 귀한 용보집에 와가지고 이 또 귀한 다가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유서 깊은 가문의 오랜 전통과 마주하는 이 시간, 마치 60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노구당에는요, 윤씨 가문의 유물을 모아놓은 전시관도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이 무려 2,500여 점. 이 초상의 주인공이 바로 고산 윤선도 선생이십니다. 선생의 명작 어부사시사도 이렇게 실물로 볼 수가 있고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13대 손 윤영진 씨의 설명이 더해지니까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그런 기분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 그림을 보니까 눈빛이 있잖아요. 정말 예사롭지 않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참견데 이 눈빛을 보니까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형님 눈빛도 한 눈빛 나는데 형님이 겁을 먹으셨구만.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봉제 윤두서 선생님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네, 자화상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사대부 집안은 이제 백동이라고 해서 백동경으로 해서 예. 그걸로 거울로 삼은 것이죠. 그걸 이제 보고 자기가 직접 그렇죠. 그렸다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린 것이죠. 근데 정말 살아있는 그 눈빛이 아까 형님 진짜 야, 지금 봐봐. 눈빛이 완전 나를 홍조 너 진국이 너 혼자 말아 좀 그런 분위기잖아. 예, 이 그림은 여기서도 한번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봐도 보는 사람 눈이 정면을 마주치는 거예요. 예. 똑같네요. 예, 진짜 똑같네. 예. 네.
뿌리 깊은 해남 윤씨. 600년을 이어온 가문의 내력은 그 자체로 역사였습니다. 두륜산이 품고 있는 이곳, 바로 천년 고찰 대흥사인데요. 들어가는 초입부터 숲길이 터널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십리길을 숲길이 돼 있다. 이 상상이나 해봤냐? 그런데 네. 거기다가 뭐 네. 길인데 터널이 이렇게 나무가 쫙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 해가지고. 잘 보셨어요. 그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 길을 와봤거든요. 근데 이게 장춘 심리숲길, 길장의 봄춘, 봄이 길게 머물다가는 심리숲길이에요. 야, 너 그 소리 하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인다. 아, 원래 유식해요, 형님. 어. 자,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서 걸어갑니다. 가시죠, 형님. 가시죠. 저기 저 위에. 9굽이를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신비스러운 그곳. 자, 이제 한 굽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가 해남 대흥사 가는 길에 다리가 9개 다리가 있는데 어. 8번째 다리입니다. 반야교. 반학교. 네, 반야교. 근데 위에서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어때요, 형님? 감사. 친구가 네, 진짜 멋있네. 바로 여기 기운을 야. 받아서 어. 진짜 멋쟁이가 나왔습니다. 구림 구곡 끝. 곳곳에 절경을 간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천년고찰 대흥사입니다. 대흥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됐다는 천년 사찰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마주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경건해지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시나, 예. 스님, 저희들이 방금 600년 된 고산 윤선도 선생의 저택을 보고 왔는데 이 대흥사가 천년의 예. 그 뭐 역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신라 때 네. 만들어진 저게 천년이 훨씬 넘었죠. 그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이 산세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끝자락인데 원래 이제 천삼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동쪽, 네. 서쪽. 그런데 이 동쪽으로 뻗어서 예, 그래서 백두산에 지리산을 거쳐서 마지막 여기가 두륜산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산이 굴러서 여기에 마지막에 끝났다 해서 부처님 머리하고 이렇게 가슴하고 이렇게 다리에서 두륜산이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대흥사가 자랑하는 또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때 공식 공부할 때. 예, 고식 공부. 여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예. 젊었을 때 공부를 하셨던 거. 정말 한치도 내다보지 못할 때 네. 자기 인생을 한번 어느 들어 방에? 요쪽 방이다. 실호실. 예, 여기 우게 신발 벗으시고. 이제 이 방이 7번방으로 알려진 대흥사에서 한 9개월간 이렇게 머무면서 정말 불처주야 정말 한치도 보지 못한 세상에 자기가 자기 고향에서 최고 먼 데 아닙니까? 부산에서 해나. 제가 앉아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거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참석 명상도 좀 딱 하시고 세상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사는 거를 자체가 나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의미를 더 갖고 또 보람 있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는가 하고 이게 우리 이 사회는 혼자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하고 또 내가 리더십을 더 발휘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부흥이 되는 사회이고 더 나아가 한층 그 성숙된 사회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진국 씨 또 우리 대형 가수님 하여간 돈도 많이 버시고 하여간 노래도 많이 벌어서 대중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통을 다 벗어나요. 스님께서도 여기 뒤 산사 음악회를 하면은 예. 진국이하고 김홍자하고 꼭 보는데 정말 멋진 아, 무대. 그래, 알겠어. 우리 산사람 멋진 무대를 해년마다 합니다. 유네스코 예, 올해 꼭.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자, 한 손으로 우리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맺어준다며 일명 사랑나무로 알려진 연리근 앞에
두 사람 손을 모으면서 어딘가 분명히 있을 내 짝을 그리면서 대흥사를 뒤로 합니다. 해발 700여 미터 두륜산에는 명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대흥사 인근에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두륜산 정상까지 아주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넓죠, 형님. 이쪽 버스 같아. 버스 같아, 버스. 버스. 오. 너 고속 공풍차 없어? 좀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서는 못 가겠죠. 나는 케이블카 딱 태어나가지고 지금 딱 3번째 타거든. 형님 고향 통영에도 케이블카가 있어요. 저는 행사 가서 타봤는데 정말 거기도 정이. 그게 통영 케이블카가 유명하지. 예. 아 근데요. 이게 아까 저 밑에 있을 때는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닐 때는 못 느껴봤는데 올라올수록 밑에 보이는 전경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전망이 좋잖아.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만 벌써 왔는데도 가슴이 확 튀는데 시골스럽고 예. 그 어떤 한 폭의 그림 이 창틀에 비치는 하나의 그림 같아. 야 좋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겨울에도 푸른 나무가 많은 그 전기를 받고 진국이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 길을 나도 좀 주라. 이야! 정무문 같네 이소룡. 알았어. 케이블카 이동 구간은 1.6km, 10분 만에 두륜산 상단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여기서 걸었어. 슬슬. 좀 힘드시죠? 아이고. 다리는 육체는 힘든데 마음은 편해. 아 여기 힐링 코스. 와 하늘이 다 하늘 아래 바로 우리가 있어이다. 하늘이 다 올라온 거야. 우리 여기서 뛰어볼까? 여기서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형님. 형님.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형님 고지가 바로 정상입니다. 고지가 바로 정상이에요. 힘들어. 거의 다 왔죠. 그래. 힘내시죠.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우리 형조형님. 자, 이게 이렇게 쓰러져 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가 있으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쓰러지지. 여기서 내가 혼자 왔으면 쓰러지면 큰일 나지. 형님 정상입니다. 정상. 두륜산 정상에 왔습니다. 두륜산 정상. 여기가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두륜산 8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봉입니다. 달 아래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 풍경은요, 두륜산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까 나 올라오면서 기도하셨죠? 두륜산 산신령님께 내가 기도했어. 진국이하고 김홍조한테 이번 여행에 두륜산 산신령님의 길을 좀 많이 듬뿍 담아달라고. 바람인들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구름인들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해남의 진짜 멋쟁이. 이렇게 두륜산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해남의 건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모실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이 뭐 하는 곳인데? 일단요 한 마리 잡으러 갑시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러 갑시다. 한 마리? 예. 좋지. 한 마리? 저도 그 한 마리 참 좋아하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닭장로 아주 정이 없으네. 오. 예, 근데 저희들이 먹을 닭은 형님 저희들이 잡지요. 이거 잡으면 안 돼? 잠깐만. 예, 잡아주셨네. 아이, 그래요. 자, 잡아주셨어. 이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왜 이렇게 크냐? 형님 굉장히 토실토실하죠?
이야. 아이고 미안해. 이 닭코스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형님 갑시다. 이 집은요, 닭 한 마리로 한 상 푸짐하게 차려내는 그야말로 해남 스타일의 맛집입니다. 각 부위별로 조리 방법을 달리하는데요. 몸통은 매콤한 주물럭으로, 날개와 다리는 담백한 구이로, 가슴살은 훌륭한 횟감이 됩니다. 특별한 비법의 양념장 없이도 참기름과 소금만 있으면 닭 가슴살 회가 완성이 됩니다. 회로 먹는 부드러운 닭가슴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인기 메뉴입니다. 황칠 백숙부터 황칠 해신탕까지, 이 밥상이요, 해남의 해신밥상이에요. 근데 사장님, 네. 아니 닭 가슴살로 회로도 먹어요? 네. 이 닭 가슴살이요. 이게 삶으면은 퍽퍽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회로 먹으면 육회로 잡수시면 엄청 부드럽답니다.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답니다. 고소하고요. 이 닭으로 회를 만드는 거 처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별미였어요 그때. 근데 이 부위는 가슴살 같은데 네. 이 꽃처럼 생긴 이 부위 빨간 이런 부위는 뭐예요? 모래주머니. 아, 닭 모래주머니. 자, 형님, 그러면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염통하고 안 집어지네 이게. 닭 가슴살하고 해서 형님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맛을 한번 보십시오. 어이. 어떠세요?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을 못 하시네. 말씀을. 진짜 네. 진짜 맛있네. 아 근데 닭 가슴살이 네. 이렇게 담백하고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네. 거기다 콩파 씨라겠지? 염통. 염통 이게 또 네. 옆에서 또 박자를 맞추네. 본격적으로 해신 밥상을 즐겨봅니다.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 바로 이 맛이겠죠? 해남의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한 해신 밥상. 진짜 너무 멋있는 밥상이에요. 먹음직스럽네. 또 색다른 맛. 시원하죠. 예. 해신닭 맛은 또 틀려요. 예. 내가 여태까지 닭 먹은 본 중에서 네. 오늘 먹은 닭 제일 맛있어. 식감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먹다가 아마 이게 밥도둑 될것 보니까 정말 맛있네. 정말 맛있네. 짜라짜짜짜 둘이 먹다가 하나 없어져도 정말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건강한 해신 밥상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에는 땅끝마을 선착장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이 두 남자를 꼭 닮은 바위 한 쌍이 있는데 어떤 바위인지 궁금하시죠? 맴섬.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 해서 안섬이라고 그러는데 맴섬이라고 그래요. 아. 맴이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예.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사람이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게 유명한 형제바위입니다. 좌측 큰 바위는 홍조바위, 홍조. 우측 작은 바위는 진국이바위. 홍조 예. 진국이. 형님, 어. 이 형제바위를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형님하고 저하고 간 지도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 저희도 무명 때부터 그 시절, 또 배고팠던 시절. 근데 형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나는 동생이 더 변함이었고, 네. 그래서 나는 동생을 더 내가 후배지만은 존경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잖아. 아,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형만은 나오는 없어요. 아니야. 형님이 인색하셨다면 저도 형님 아주 좋아했을 텐데 형님이 넉넉하게 풀어주시니까 항상 그 웃는 얼굴, 여유가 넘치는 형님 얼굴에. 근데 사실 네. 이 형제 바위를 보니까 네. 진짜 너와 나의 그 몇십 년 동안 다져진 네. 우정, 돈독한 우정. 예, 친형제보다 더 진짜 톤독하게 지나고 또 우리 저 해남의 여기 여행 테마 길에 네. 또 네가 이렇게 나를 불러주니까 나 한달음에 그냥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달려왔잖아. 형님, 자, 잠깐만요. 형제바위, 형제 바위. 홍조바위, 진국이바위. 어. 형님, 해남 잘 오셨습니다. 나는 예. 진국이 할 테니까 홍조니까. 예. 진국이. 홍조.
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이렇게 가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꼭 닮아 있는 두 사람이에요. 땅끝 마을 형제 바위처럼 남은 시간을 또 함께 보내겠죠. 해남으로 떠나는 테마 기행길. 이번에는요, 조금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진국이가 태어난 곳 해남군 하원면 중리입니다. 아, 여기가 진국이가 태어난 곳이야? 네, 지금 마을 해관에 가시면요, 어. 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이 더운데. 고향에 오면요, 늘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원면 중리 출신입니다. 여기가 그 마을 회관? 네, 여기가 중리예요. 어머나 어머나, 벌써부터 기다리고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진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한 분 한 분 꼭 손잡고 인사드립니다. 마을에서는 최고 스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누구면 잘하는데 예. 진국이가 진짜 멀쩡히 생긴 대로 뜰 때까지, 우리 김홍주 형님 홀리는 들어갈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 남자 덕분에 조용하던 경로당이 떠들썩합니다. 무당 젊어지 옛날에 엄마 나보다 이렇게 입고 아, 우리 어머님 닮아서 이쁘다고. 이쁘지 어쩌가지 뭐 젊어서 너 기억하고 오늘 봄에 왔었어요. 면면의 날 때. 근데 제가 다른 방송 때문에 오전에 잠깐 노래 선호곡만 하고 갔던 게 좀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 어르신들도 못 뵙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군에서 군민의 날 하니까 그때는 가서 제가 초대 가수로 가면 하원면 그 텐트 밑에 가서 인사를 다 드리고 옵니다. 고향이 좋은 건요, 이렇게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셔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어르신이시네. 연장 대빵.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국이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라면서 어떤 아이였어요? 솔직히 말씀. 아니, 아니, 딱 보면 얼굴에 안 나타 있다고, 난감하고, 떠나면서도. 남답하고 남답이란 말이 남단 전라도 말로 시골 말로 부자바다는 뜻이에요. 부자바다. 부자바다. 이게 개구쟁이. 예, 예, 그 뜻이에요. 그때 우리 이장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대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예 한 살 차이면 이게 부자했는데도 대장 말은 잘 들었어? 전라도 말로 찝 소리를 못했죠.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거, 제가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 얼굴 뵙고 하는 게 정말 오늘 기분 좋아요. 제가 드릴 건 없고 진국이가 가수니까 노래만 하면서 노래 한 곡 어때요? 사공의 캔노래 감을 버리며 사막도 스며드는데 구두의 새아시. 아이고, 이제야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몸은 타지에 있어도 마음은 늘 고향에 있죠. 고향에서 보낸 짧지만 정겨운 시간. 힘들 때 오늘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날 거예요. 두륜산 끝자락 무선동에 민속 체험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야, 진국아. 네. 아니, 여기는 한옥마을이야?
형님, 어? 한옥 마을은 전주에만 있는 줄 아셨죠? 아, 그러니까. 예, 해남에도 이렇게 한옥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이요, 예전에 요리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림 가르치는 곳, 서예 가르치는 곳,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요즘 다 변모돼가지고 또 민박촌이 형성됐어요. 한옥 민박촌. 오, 한옥 민박. 제가 여기 형님 모시고 온 이유는 정말 특별한 곳에 형님한테 해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제가 형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 진짜. 이 멋진 한옥에서 또 어떤 해남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국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김홍조입니다. 아이고. 아유, 이 옷에서부터 차 향내가 제 코끝에 푹신 풍기네요. 벌써 모습 자체가 예. 전통 그 자체야. 근데요. 제가 입구에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홍조 형님하고 간판 그 상호 이름 굉장히 독특해요. 세금 렐렐렐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세금은 네. 저희 그 이쪽이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 때 백제의 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백제를 옛날에 세금현이라 어허. 그 해남군을 네. 세금현이라고 해남군을. 지명을 사용한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이 이제 백제 땅이라는 그 지명을 따와가지고 세금이라 했고 세금 렐렐렐. 예, 차를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세금 땡땡땡. 땡땡땡. 예. 어르시죠? 예. 우리네 전통 한옥에서 우리네 전통 차를 만나봅니다. 주인장이 손수 덮었다는 차, 그 향이, 그 맛이 참 궁금하죠?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에어라는 가정입니다. 저는 차 따르신 줄 받았는데. 이제 차는 따뜻하게 먹어야 그렇죠. 맛도 있고 효능도 있고. 한 잔의 차에 갖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좀 편하게 그쪽 앞으로 잔을 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 이 뚜껑 덮인 건 뭐예요, 이거 근데? 다식이거든요. 네? 다식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뭐라고 다시 한번? 다식이에요. 다시기. 다식. 다시. 예. 아, 차를 마시면서 먹는 음식. 예, 예. 아, 근데 나는 이 빛깔이, 예. 이 차의 빛깔이, 와, 이렇게 예쁘냐. 형님이 표현 한번 해보시죠, 이걸.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원복을 하시네. 아, 저렇게. 드십시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아니,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 제가 그 녹차를 네. 가끔 마십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녹차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약간 그 조금 미미하게 쏘는 맛 있잖아요. 그 코끝에 향이 너무 좋아요. 진구가. 예. 내가 생각나는, 내가 느끼는 건데, 네. 이 차 색깔과 차 맛이, 네. 이제 막 사춘기에서 벗어난 소녀의 그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같은. 그게 지금 느껴지네. 우리 차의 명장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 지금. 네, 우리 형님. 그 모습을.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팍 문득 떠오르네. 저 쪽진 머리 하며, 이 한복 자태하며. 근데 예. 진짜 참 맛이 그래. 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음미하게 됩니다. 형님, 저희들이 오늘 신선이 됐습니다. 예. 주인장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차, 말차입니다. 수고롭게 올린 고운 녹차 거품이 특별한 풍미를 선사하죠. 이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편하게 해가지고 고개 살짝 여기에 아까 액으로 물로 타 먹었던 녹차하고 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는 녹차면 또 틀리네요. 네네.
이건 녹차의 모든 이파리를 이제 증차해가지고 가루로 낸 것이라서 녹차의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죠. 섬유질이며 거기 안에. 이슬 같아요. 네네. 예, 처음에 먹었던 차는 굉장히 이슬, 아주 맑은 이슬로 받은 그 물을 마시는 것 같고, 이거는 어떤 한 끼 식사에 그러니까요. 식사를 느끼는 그런 아주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느낌이야. 땅끝 해남. 해남이 풍요로운 건 이 바다가 있어서인데요. 이번에는요, 바다의 풍미를 느껴볼까 합니다. 굴양식장인가? 네. 형님, 해남에 오셔서 진국의 형님한테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보여드렸어요. 봤지. 예, 근데 엄청 봤지. 네, 진즉 바다의 맛은 형님께 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바다의 맛? 예. 바다의 맛이 그냥 지금은 바다 맛 아닌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 배들이 채취온 바다의 맛을 진국이가 형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기대되십니까? 벌써 입에 군침이 돌잖아. 그래요. 날도 더운데 빨리 가서 물어 바다의 가자. 맛을 보십시다. 물어 가자, 예, 물어 가자. 갑시다. 저쪽으로 가나? 예, 저쪽으로죠. 네, 가자. 해남의 바다는 어떤 풍미를 보여줄까요? 바다의 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국 씨.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김홍재 형님. 진짜 멋지게. 예, 우리 제가 형님한테 바다의 맛을 보여드리려고 예. 사장님한테 여기 직접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너무 오래 잡고 있다. 한 접시 한 접시에 해남의 갖은 풍미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또 한 상 건강한 바다를 담은 해남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이거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내가 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또 바다의 맛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본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방법을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쫙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저희 따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기는 저희 집은 해초. 해초. 해초가 자랑입니다. 디톡스 음식. 그다음에 이제 톳하고 이게 톳이거든요. 네. 이거는 꼬시래기. 꼬시래기. 예, 말로만 듣도 꼬시래기. 이거는 곰피미요. 아, 미역이 아니라 이게 곰피. 이렇게 네. 해서 회를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 형님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네. 먹을게. 이건 뱃단이 아니니까 회니까 형님 먼저. 진짜 맛있다. 그래요? 진짜 맛있대요. 와. 맛있죠? 근데 나 이걸 회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거든. 아니 도시 사람들 거의 다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처음이에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참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해초묵. 해초 목, 예, 이거는 저기 톤목. 예, 이게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바다국수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먹었던 게 지금 웰빙 음식으로 예. 많이 저기 됐잖아요. 근데 역시 육수도 톳으로 낸 육수예요. 아저씨는 뭐를 드시냐? 이거 지금 해초전이에요. 해초전. 네.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예요? 톳이에요. 톳. 톳. 네. 톳, 파래, 매생이 세 가지. 예. 도시에서 먹어봤던 맛. 진국이가 전 종류를 잘 안 좋아해서 안 먹거든요. 야, 정말 이게 바다의 향입니다, 형님. 바다의 향. 이게 진짜 맛있네. 예. 정말 그 양념이 약간 짭조름한 것 같으면서도 입에 그러니까 저는 해초하고 이렇게 한번 싸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거의 다 반응이 이게 톱밥이에요? 예, 톳으로. 아, 이걸 톱밥이라고 그러나? 바다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 톱밥은요. 이형이 어머니가 몇 달 밤낮을 들여서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입니다. 이 톳 하나만 있으면 밥상이 그냥 차려진대요. 근데 저건 톳인데 네, 톳나물. 뭘 넣어서 한 거예요? 지금 된장으로 묻혔고요.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미역기. 미역귀. 기가 네. 이렇게 액체가 그 끈적끈적이 나온 것이 장 청소. 한마디로 사장님한테서 톳이란 무엇인가?
토시락. 사장님. 네? 사장님한테 이 토시락 무엇인가? 바다의 맛을 창출해낼 수 있는 원조였다. 맞아. 예.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자, 해남의 바다를 맛보여 주셨으니까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밥상 선물에 버금가는 노래 선물 나갑니다. 형님은 좋건데 형님은 좋건데 어기야 디어 어기야 차 바다맛집 가자한다 호호 어기야 차 어기야 디어 차 빨리 끝내게 동계 어기야 디어 어기야 차 해남의 바다를 맛보았으니 해남의 바다를 느껴볼 차례죠. 땅끝 송호 해변입니다. 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해요.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송숲, 해변에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 송호 해변이 자랑하는 풍경입니다. 너무 참 가슴 벅차네요. 어렸을 때 내가 와서 미역 감고 했던 데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야, 파도 봐. 네. 진짜 호수에서 밀려오는 파도 같네. 이거 파도가 아니죠. 물결이 물결. 그러니까, 물결. 아, 미안. 네, 물결. 오. 네. 파도는 이게 1m 이상 되고 파도고. 오. 뮤지션 아닙니까? 뮤지션. 야, 우리가 이 바다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 어깨동무 한번 하고 우리의 우정을 다시 한번 나누자. 자, 이 시간에요. 시계 바늘을 돌려서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두고두고 생각날 추억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요. 해남 송호 해변 하면은 오늘이 생각날 거예요. 지금부터 2018년 한여름밤의 땅끝 송호해수욕장 푸른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가수 진국이 이렇게 멋졌나요? 이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사랑하는 명가수죠. 사랑하는 후배의 고향이라서 그럴까요? 가수 김홍조,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라도 멋쟁이 진국이와 경상도 멋쟁이 김홍조, 트로트 가수의 길을 함께 걸어온 진짜 멋쟁이들입니다. 진짜 멋쟁이들의 진짜 멋진 테마 기행길, 지금까지 천년의 고향 전라남도 해남이었습니다. 그런 변명이 Who knows